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집 191페이지. 지난 시간에 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이제 우리가 토지를 거래를 할 때 투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거나 또는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고를 때 허가를 받아야 그 허가증, 허가서가 있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변한 게 없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자, 일단은 이제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서가 나오면 그거하고 매매 계약서하고 해가지고 거래 이전 등기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허가서가 있으면 등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91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1번. 부동산 등기 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칠판을 볼까요? 가장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 자, 우리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해 보면 3번. 허가 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이라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일정한 토지를 거래를 한다. 자, X라는 토지, 갑의 토지를 거래를 한다. 자, 그럴 때 갑과 을이 거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요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녹지 지역일 경우에 요게 100제곱미터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안 된다 그러면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하고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녹지 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에 이거 허가 없이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50제곱미터 정도 되는 토지가 있다. 녹지 지역에. 그럼 이건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허가를 안 받고 피하고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이제 분할을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 분할해 가지고 여기 70제곱미터, 여기 8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들은 여기 쉽게 보면 꼼수죠, 꼼수.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3번과 같은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할을 했을 경우,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허가 대상 면적이었는데 요게 분할을 통해서 허가 대상 아닌 토지로, 즉 70, 80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최초의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1, 여기 X-2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 거래할 때, 처음 거래할 때 허가 신청해야 되고요. 요것도 처음 거래할 때는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에서 을로 매매 계약하는 거 요것도 허가 신청해야 되고 요것도 허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을이 이제 요걸 그렇게 두 필지를 가지게 됐다. 그 다음에 을이 요 X-1을 누군가에게 판다.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이제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이런 자들한테 이제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진짜 투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피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나온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 옳고 1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공고 내용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면적을 선정한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었어요.
근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여기 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적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면적 이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정한 면적 기준이 용도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용도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적용받느냐 녹조지역으로 적용받느냐 이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걸 적용하느냐 이걸 적용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바뀐 거 이거 적용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 이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뀐 지역으로 한다라는 거 요걸 적용한다는 거 면적 산정할 때.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 그럼 틀리고요. 이번에 도시 지정되어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인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자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갑토지를 을토지와 병토지로 분할하는 경우 을토지와 병토지 중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 시에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번도 이거 틀린 지문인데 2번 지문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150제곱미터 되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자 요거를 갖다가 녹지지역에 15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러면 이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걸 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갑토지인데 요거를 분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을토지로 하고 요걸 병토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을토지는 70제곱미터로 해요. 그 다음 병토지는 80제곱미터로 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뭐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피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3번 지문 먼저 봤죠. 3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 중에 아무거나 최초에 거래하는 것만 허가를 한번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최초로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이것도 최초로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번 지문의 말대로 하자면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 시에만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거래한다 그러면 요거 최초 거래하는 거 A에게 처분한다 그러면 둘이 또 요것만 허가를 받으면 되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두 번째 최초 거래 시 두 번째 최초 거래 시 요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것도 최초 거래 시 이것도 최초 거래 시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도 자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 시면 이게 틀린 겁니다. 둘 다 최초 거래 시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 등기를 한 후에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와 외에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로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자, 신탁재산 이제 실제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온다. 또는 수익자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근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요게 대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허가증이 첨부돼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에 매매 예정 금액과 매매 계약서의 매매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 허가증에 있는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매 금액이 지금 서로 다르대요. 그럴 때,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게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쪽 이제 매매 예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문이 좀 상당히 길었죠? 길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92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신청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이 이제 나오겠죠. 그 허가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볼까요?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을 허가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 요걸 시간 흐름을 그대로 보면 좀 옳지 않은 게 3번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구역 지정. 자, 근데 그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기 전에 갑과 을이 여기서 갑과 을이 거기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이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여기서 거래 계약을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잔금 치르는 게 여기에 이제 잔금. 이때 이제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가겠죠. 그럴 때 요거 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거래 계약했죠. 그럼 계약서에 그런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매계약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3번 지문에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기 신청을 허가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때 하면 토지계약 허가증을 첨부해야 돼. 즉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허가구역 지정 전에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한다 하더라도 허가증은 필요 없다라는 것. 자,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문제 볼까요? 193페이지. 자, 3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니까 뭐예요? 허가 대상인 면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3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봐 허가 대상 유무를 판단한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자, 연접해 있는 토지들 자, 요게 또 같은 사람 거예요. 을 건데 요 을로부터 갑이 요거를 취득을 한다. 그럴 때 요걸 먼저 매매 계약을 해서 산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요거는 면적 이하예요. 허가 대상 면적 이하. 그럼 이거 허가 없이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요걸 사드린단 말이에요. 얘한테. 그렇죠? 그러면 또 요것도 허가 대상 면적 이하라는 얘기죠. 허가 면적 이하. 그럼 허가 없이 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합쳐봐도 그러면 허가 대상 면적 기준 그걸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싹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안에 같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저 일정 면적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 3년이 아니고 1년 안에 거래하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 자,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4번 볼까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및 알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봤던 지문과 같은 지문이에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9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세요. 허가 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 지분으로 나눠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의 미만이라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요. 공유 지분으로 나눠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원래 전체 면적은 허가 대상 면적이에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되는 면적인데 요거를 갑이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을, 병, 정에게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지분 면적, 그 해당되는 지분 비율만 놓고 봐서는 허가 대상 면적 이하란 말입니다.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해서 팔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분할을 해서 팔 때 최초의 거래 시에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분으로 넘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거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분으로 넘겨서 그 지분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최초의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허가증 첨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거래 시에는. 자, 우리가 꼼수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건 2015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네요. 1번 보세요.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3년이 아니고 1년. 요건 이제 하나하나 사들이다 보니까 허가 대상 면적 그걸 초과했을 때 결국은 그걸 한 번에 샀으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합산해서 면적을 산정한다라는 거.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국토유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등기원인은 뭐냐 이 얘기죠. 등기원인. 자, 매매라든가 대물 변제, 교환은요. 권리 변동을 통해서 물건이 넘어가는 이런 역인데, 이 재산 분할은요. 있던 재산 그냥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있던 재산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이거 아까 앞으로 돌아가 버렸네. 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등기 절차. 가장 맞는 것은? 일단 맞는 것부터 보면 4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교환이나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멘트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교환이나 대물 변제, 뭐 매매뿐만 아니라 허가구역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 4번 지문이 자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1번 볼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면 그 등기 신청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그 등기 신청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거기서 뭐 했어요?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대로 가자면 저 매매계약에서 이전 등기를 하려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 자, 그런데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아직 안 치르고 있는, 즉 이전 등기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구역 지정이 취소됐어요. 해제됐어요. 해제. 지정 취소. 그래서 지정 취소됐다. 말이 취소 이제 철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취소됐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매매는 요때 했고 이전 등기 신청을 여기서 하는데 이때 이거 이전 등기 하려면 허가 신청부터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허가구역 지정으로부터 취소돼서 이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허가구역일 때 당시에 했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선 이전 등기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라도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요건 또 이제 앞에서 얘기죠. 앞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허가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느냐 그냥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허가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본등기 시에 첨부하면 된다. 가등기 시에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자 가등기 할 때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가 아니고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가등기 하니까 뭐 권리 변동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우리가 첨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1, 2,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증의 제출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 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었는데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돼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다.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허가증 첨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매매 계약하고 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때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그리고 해제. 그렇죠? 여기서 매매 계약했다든가 또는 여기서 매매 계약을 했지만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매 계약하고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허가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매매 계약하고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 이것도 허가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소유권에 관한 것 그리고 지상권에 관한 것 요거 할 때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기능하는 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지상권 할 때 요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하는 그 권리, 어떤 권리도 허가받아야 되는 권리,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지상권 설정 이전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허가를 받아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합니다. 해제. 일부 해제를 해서 일부 말소 의미로 경정 등기를 한다. 그럼 이제 일부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돌아올 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허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자,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증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 할 때. 그럼 본등기 할 때 또 받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가등기 한 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본등기인데, 그렇죠? 다시 또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관련돼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제시됐던 것들, 제기됐던 것들, 그 내용들, 그 틀린 지문들, 요거 좀 잘 정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199페이지 가보시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법인.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들이나 학교법인, 뭐 향교법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되게 그 기본재산, 뭐 전통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본재산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분해 버리게 되면 그런 법인들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재산의 처분에 대해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허가 아니면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받거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허가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돼야 이전 등기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중에 이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부지 뭐 이런 거 기본 재산 되는 거 이거 함부로 팔아치우고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존립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법원 공무원 그 교재 있죠? 교육교재 그거 122페이지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건물 또는 그 토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치원 건물 또는 토지 등기를 신청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저 건물이나 저 토지가 기본재산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보시면 사립학교인 유치원의 건물 토지를 매도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바 관할 세무서장 발행의 폐업 사실 증명서는 그러한 정보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요 그 소유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 요게요 사립학교인 유치원 건물 토지를 매도할 때요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팔아치우는 게 가능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할 때 저 폐업 사실 증명서라는 게 그러한 정보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죠. 이 폐업 사실 증명서. 자, 폐업 사실 증명서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개 폐업 사실 증명서 말고요. 폐쇄 인가서라는 게 있어요. 폐쇄 인가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해설에 4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폐쇄 인가서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가 조건으로 한 설립자 변경 인가서 이런 것들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폐업 사실 증명서는 그런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건물이나 토지 요걸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소명을 해야 된다고. 그 소명을 하는데 일정한 문서들을 가지고 소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폐쇄 인가서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소명하는 인정받는 증명 책임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폐업 사실 증명서는 그런 거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학교법인, 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가장 옳은 것은요. 3번.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의 재산은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은 매도나 담보의 대상으로 하면 문제는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할청의 허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관할청이 허가를 했건 안 했건 무조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 및 등기 기록의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면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유 명의는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유치원 부지나 이런 것 건물, 자 이런 걸 소유한 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그러면 매도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매도나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 기록상 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 강제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요. 4번에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 시에 사원총회 결의가 하다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신청서에 그 결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사단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단법인.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서 기본재산 얘기하는데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저 기본재산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단법인 자체는요. 재산이 출연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본재산 처분 시에 사원총회 결의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랄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정관에 기재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이 결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200페이지에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등기 신청 중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 자, 2번에 보세요.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할 때 관할청의 허가증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자, 1번에 보시면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한다. 3번에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학교법인 4번에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계약의 합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5번에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가 있어야 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2번이 그런 증명 첨부 정보가 필요 없는 게 2번이 되겠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학교법인의 등기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학교법인의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가장 옳은 것. 자, 5번 보실까요? 5번.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 나온 문제에서 지문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볼까요? 1번.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어요. 담보로 제공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제를 못하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시켜 버렸어요. 그 이제 민사 집행이죠. 강제 집행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이 됐다. 법원 경매를 통해서 매각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매각했으면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이 허가를 해줬겠죠.
그때는 이미 저런 것까지 각오를 다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 대장 및 등기 기록의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 이접 사망, 소정의 사립학교 경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자, 사립학교 경자가 아니다. 이거 소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소명이 되면 허가가 없어도 매도나 담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번.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자, 이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4번에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탁자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갑의 X토지를 A라는 학교법인에게 신탁했어요. 넘겼습니다. 신탁. 자,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게 결국 여기 기본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이 학교 기본 재산. 자, 근데 어쨌든 기본 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이거 신탁해 놓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갑이 요걸 갖다가 신탁을 해지한다. 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신탁이 깨지는 거니까 이 물건 돌아와야 되겠죠, 일로. 요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돌아오겠죠. 자, 이런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느냐 이 얘기죠. 이것도 서면 첨부 허가증,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첨부를 해야 돼. 왜? 이쪽 입장에서는 기본 재산이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재산이. 그래서 허가를 받을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203페이지예요. 다음 학교법인 등을 등기 의무자로 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3번.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도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인 때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자,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 경영자죠. 사립학교 경영자잖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가능한데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를 하더라도 이거 담보 제공 이렇게 매도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본재산에 편입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 자, 학교법인 등의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신탁한 부동산 이게 기본 재산이 돼버렸어. 근데 이걸 그걸 해지하고 도로 찾아온다. 자, 그럴 때 첨부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요거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204페이지 문제예요. 204페이지에 교지, 교사 등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4번 가보세요.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신탁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 신청. 자, 허가를 요하진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 허가 받은 서면을.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 자, 신탁. 벌써 몇 번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05페이지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등기 신청과 관련한 설명. 가장 잘못된 것은? 가장 잘못된 것. 자, 1번 보세요.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요.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을 해서 가지게 되는 부분. 이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특히 기본 재산에 이런 걸 처분할 때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 재산을 취득한다,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이 가장 잘못된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전통 사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허가. 자, 방금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205페이지에 마에 보시면 전통 사찰의 부동산 처분. 요거는 관할청이라고 이제 표현 안 하고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허가라는 부분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전통 사찰의 부동산 처분. 전통 사찰, 절이죠, 절. 오래된 절, 뭐 예를 들자면 그 절이 앉아 있는 부동산, 자, 땅, 부지, 그 다음에 그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사찰의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부 다 맞는데 4번 가보시면 전통 사찰 소유의 전통 사찰 보존지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전통 사찰 소유의 전통 사찰 보존지, 요걸 지금 시효 취득할 때 우리가 점유 시효 취득 같은 거 어떻게 되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렇죠? 20년간 점유하면 바로 취득하는 거 아니죠?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지금 이전 등기 신청하려는 거야. 그럴 때 이게 전통 사찰 소유의 전통 사찰 보존지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해설 그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아래쪽에 좀 가보면, 자, 원래는 이제 이런 보존지 같은 거 증여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뭐다?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 취득이나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그게 이제 법원 경매예요. 그런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법원에서 매각하는 거. 이걸 통해서 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보존지가 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첨부 정보로서 틀렸다라는 얘기죠. 허가받으라는 얘기인데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통사찰 소유, 전통사찰에 대해서 요거 이제 재산 처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등. 그 얘기는 뭐냐면 매각이나 뭐 이런 쪽은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거는
시도지사의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가. 그래서 보통 양도 쪽의 문제는 전통 사찰이 있어서 양도 문제 요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전통 사찰에 대해서 그 담보로 제공하는 거 요거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로 한다. 요거 구분해서 좀 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1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자,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재산. 자, 아까 이제 학교법인에서도 이제 기본재산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학교법인은 이제 되게 보면 학교 그 자체가 아니고 학교 그 뒤에 있는 무슨 학원이라고 이제 되게 일컬어지죠. 이제 그런 법인들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 법인들 말고 이제 민법상 이제 학교를 만드는 그런 법인들 말고 재단법인들 또 다른 법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법상 재단법인이 이제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재단법인은 재산이 출연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재산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런 걸 처분한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 4번 볼까요? 4번.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이럴 때는 서면을 첨부.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상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용익권이죠. 용익권. 그 물건을 지금 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기본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용익 요거 설정해 주는데 요게 과연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느냐 이 얘기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머지 지분 여러분들이 좀 읽어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문제. 자, 208페이지 문제 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때 재단법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사찰에서도 그랬고요. 뭐죠?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재단법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으로서 부동산 X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X부동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이라는 자가 요거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 평원공연하게 점유를 했어. 자, 이전 등기 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랬죠. 갑이 그래서 어떻게 A에게 이전 등기 청구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한 거야. 자, 그렇다면 A는 쉽게 얘기하면 등기 의무자로서 이거 지금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본다면 자, 그럴 때 요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냐 이 얘기죠. 허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지문이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 재단법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의 등기 신청. 자, 4번 보세요. 재단법인 소유의 명의의 부동산 중에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기본재산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지금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인데 기본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본재산을 어디로부터 이렇게 이전해 왔는데 계약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합의 해제가 됐다면 양자간에 합의해가지고 해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야, 기본재산으로 있는 이 재산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합의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 얘기예요. 이럴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결국 기본재산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첨부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첨부할 필요가 있다. 합의 해제를 통해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3번.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 그렇죠? 자, 이거는 기본재산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꼭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맞고요. 1번에 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판결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농취증은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되고요. 자, 2번에 토지거래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가등기 신청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소유의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그 회사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한다. 자, 이렇게 할 때도 그 정보,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필요하냐? 이 얘기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관련돼서도 살펴봤습니다. 209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0페이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